네, 안녕하세요. 이거 이쪽으로. 잠깐만, 이게 렌즈가 잘 고정이 됐네. 아, 예. 저는 편집 없이 그냥 녹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이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일부러 제가 좀 밤 늦게, 새벽 늦게 지금 강의를 좀 자정이 넘었는데, 오늘이 2022년 8월, 7월인가? 8월 며칠, 29일인가? 7월 23, 7월 30일인가? 맥주냐고요? 아니요, 그냥 이온 음료예요. 원체 싸가지고 한번 저기 좀 샀는데. 자, 오늘도 주식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황과 문명의 단계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서는 전기도 안 들어왔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온 데서 살았고, 쉽게 말하면 옛날에 다 그냥 이런 기계도 없고, 쉽게 말하면 이게 전기불도 이게 제대로 안 들어온 때였던 것 같아요. 문명이 거의 농업 문명 사회에서 거의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저희 고향에서는 농업 문명의 사회였어요. 농업 문명 사회. 이제 아무래도 공장에서 나온 옷이나 이제 이런 거 있었는데, 거의 제가 산 환경이 농업 문명 사회였고, 이런 문명의 혜택이 거의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일단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저 어렸을 때. 저 갓난아기 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제가 몇 살 땐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이제 전자제품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 태어났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저녁에 이제 이런 전등불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백열전구가 있어야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거 안 쓰고 어떻게 냐, 우리가 뭐 호롱불 같은 거 있죠. 이게 우리가 과학 시간에 알콜 램프 비슷한 거 있어요. 하얀 해가지고 이렇게 호롱불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기름을 해가지고 위에다 성냥으로 탁 해가지고 붙이면 이렇게 불을 붙이는 그게 전구였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당연히 뭐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회였죠. 그리고 동료 자동차도 구경을 못했고, 저희 동네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경운기나 트럭타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 어렸을 때 아주 저 기억으로 봤을 때는 소가 논을 갈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계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추수하거나 농사 지을 때 요즘 콤바인으로 싹 밀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예전에 낫으로 가지고 일일이 그걸 다 패가지고 탈곡기로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다 이게 수작업으로서 다 그걸 작업을 했어요. 모두 이게 직접 심고 다. 요즘 이제 이항기에서 다 기계가 심죠. 경운기 트럭타도 있고 저니까. 예전에는 잘해야 그런 거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소도 없는 집 같은 게 사람이 이게 끌어가지고 이게 논밭을 읽었던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는 이게 나요. 아주 어렸을 때. 왜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완전히 거의 문명이 농업 문명 사회에서 제가 현재의 지금 정보통신화 사업까지 현재 왔어요. 요 사이까지를 저는 이 당대에 다 그걸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피부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아주 이거를 잘 알아요. 아마 이게 제 세대에 저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귀할 거예요. 저희 고향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걸 경험했는데, 고향 친구들은 현대 사회에 제 또래뿐만 아니라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저 같은 이런 아예 문명이 없는 데서 사신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문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양식과 그 소유 유혹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변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삼시세끼만 먹어도 이게 괜찮아. 왜? 굶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저희 때까지만 해도 굶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좀 양질의
이게 식량이 좀 떨어지고 약간 배고픈 사람도 있었지만 뭐 저희 6세대처럼 뭐 이렇게 사람이 아사해서 이제 굶어서 죽는 것까지는 제가 체험을 안 해봤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자, 본론적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우리 문명이 어떻게 발달했냐? 문명이 최고 바닥, 이게 제가 마치 이게 우리가 빌딩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이 층을 나눠서 문명의 단계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공황과 문명의 단계화라는 주제를 제가 한 거예요. 그 문명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로 보냐? 자, 그걸 이제 땅바닥, 여기, 요색, 여기가 황토색 이 땅이에요. 이 땅 밑에 지하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문명의 그 기준이 딱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단계화되는 게 뭐냐? 그 기준점이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최고 큰 이벤트, 사건이 뭔가요? 네. 엔진의 발명입니다. 증기기관. 증기기관의 발명을 해서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걸 일명 동력혁명이라고 해요. 동력장치의 혁명. 그럼 이전에는 뭐지, 농업, 유목 사이에는 동력장치가 없었어요. 다 사람이 이고 가거나 물자를 옮기거나 뭘 옮기거나 아니면 이제 뭐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사람이 다 수공업을 해가지고 다 만들거나 아니면 물건을 여기서 저기 이렇게 옮기면 이제 저기 장사할 때 유통이죠. 이제 사람이 다 등짐을 날리거나 잘해야 뭐 저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나 말 같은 걸 이용해서 물건을 옮겨요. 그게 다예요. 아무리 써봤자 농업 유목 국가에서는 이게 저기 상업이 뭐냐, 무역으로 이제 이게 저기 발달하는 그걸 이제 상업이라고 해요. 상인할 때 상인들의 한번 생각해요. 상인들은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팔고 무역을 하죠. 농업국가와 유목국가에서도 상업은 발달해요. 근데 이 상업이라는 게 저기 산업혁명 이후의 상업과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은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벌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이전에는 농업, 유목하고 상업 끼케야 이거였어. 상업도 이제 아주 기초적인 산업. 사람들이 옛날 보부상처럼 물건 같은 걸 이렇게 등에다 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물건을 팔거나, 뭐 기껏해야 예전 같은 경우는 저기 말이나 낙타 이제 이런 거로 물건을 옮기거나, 이제 배로도 옮겨. 배가 옛날 때는 시원찮았죠. 그 정도예요. 농업, 유목, 상업. 요 세 개 산업이 기반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게 문명이 이제 폭발하냐? 산업혁명 이후부터 문명 사회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직 단계화가 이제 고속으로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산업혁명이 17세기에 일어난 거 뭐 다들 아시죠? 뭐 배웠으니까. 영국에서 뭐 저기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해가지고 뭐 그게 나중에 철도는 물류의 혁신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기관이 처음에는 철도보다도 뭘 들어가냐?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공장의 동력을 돌려요. 공장의 동력을 돌려가지고 대량 생산체제를 하게 돼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 컵을 하나 만드는데 이제 하루에 이게 뭐냐, 노동자 한 명이 이 하루에 컵을 한 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이제 동력을 발달하고 공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체계화하니까 어떻게 하냐,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이 컵을 100개를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이 똑같은 컵을 만들어내는데 노동자 한 명이 이 컵을 하루에 한 개밖에 못 만들어.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엔진이 공장에 이제 이게 붙이고 이게 분업화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이때부터 노동자 한 명이 컵을 하루에 100개를 만들어내요. 네. 부가가치 생산체제가 완전히 틀려지죠. 하늘과 땅으로 벌어지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보통 가내수공업이라고 해요. 가내수는 뭐냐? 집에서 직접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파는 것도 있지만 내가 쓰려고 대부분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뭐 바구니 같은 거 소콜 있잖아요.
다 일일이 이걸 이게 사람이 이걸 이게 다 가닥을 엮어가지고 했어요. 옷, 우리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옷 같은 거. 옷을 어떻게 하냐. 다 사람이 일일이 이게 뭐 방직기 같은 거 해가지고 다 쓰고 이게 다 했어요. 이게 그러면 집에서 간해서 집에서 직접 수공업에 가서 그걸 만드는 이걸 잘 만드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 만드니까 그걸 시장에서 팔면서 상업이 이제 같이 발달하게 되죠. 잘 만드는 사람과 그걸 사다가 더 멀리 가서 그걸 팔면 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상업이죠. 무역. 예전에는 이 산업혁명 이제는 요 정도였어요. 다. 산업혁명 요즘에는 요 정도였어요. 유목사회는 말 그대로 이제 양이나 말 이런 걸 키워가지고 양으로부터 모든 식량과 자원을 다 거의 채집을 해요. 예를 들면 양으로부터 뭘 많이 하냐? 일단 먹을 거, 양젖, 양우유, 양젖, 그리고 양털, 양고기. 네, 먹을 거. 식량을 얻죠. 유목사에서. 두 번째, 양털로 해가지고 뭘 얻나요? 네, 옷을 얻어요. 우유. 이해가 되시나요? 더 나아가서 양 가죽이나 이런 또 동물 가죽으로 해가지고 집도 지어요. 유목사이로. 모든 건 유목을 해서 모든 걸 의식주를 다 해결해요. 기본적인 요구인 의식주를 다 해결해요. 유목사이. 농업사이도 똑같죠. 예전에. 농업사이는 먹는 거는 식량 먹는 거는 다 농사를 져서 먹고 목화나 아니면 우리나라 마 같은 거 하게 되면 식물로부터 자원을 얻어서 옷을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좀 사치품이기도 한데 비단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내 이것도 농산품이에요. 비단이 뭐냐? 누에구치에서 그 누에구치에서 그 실을 뽑아내 가지고 그 실로 해서 만든 게 비단이죠. 네, 일종의 그것도 이제 농업이죠. 누에구치를 키우는 것도. 그러면 누에구치로 해가지고 이게 실을 뽑아내가지고 그 실로 비단을 짜요. 그럼 그 비단을 짜는데 겁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한 여성이 그걸 비단 한 피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게 굉장히 귀해요. 이게 또 고부가가 되게 사치품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누군가 부자들이 사가겠죠. 그러면 누군가 그걸 갖다가 이게 집에서 그걸 갖다 간해수공으로 비단을 만들면 상인들이 그걸 사가지고 멀리 서역까지도 가고 인도로도 가고 우리나라도 오고 이제 해가지고 무역으로 해서 그게 이제 상업으로 해서 이제 팔리게 되죠. 이게 이제 상업하고 같이 이제 방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이제 크게 나눠져요. 이게 이제 문명이라는 거예요. 공항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끼케야 이 정도 수준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여기 엔진이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이제 이게 골 때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류 혁명이 일어나요. 엔진에 나오면서 크게 두 가지의 혁명이 일어나요. 첫 번째, 공장에서 동력원을 제공해요. 예전에 전에는 공장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공장이라는 게 원래 동양에서부터 이 시스템이 넘어간 거예요. 공장이라는 게 뭐냐? 분업화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생산 단계화를 시키는 걸 공장이라고 해요. 이게 누구는 여길 차고 누구는 이게 분업화. 이게 원래 이게 중국 쪽에서 이게 처음에 이게 한나라 때인가부터 아마 이게 생겼어요. 이제 한나라 때부터 예를 들면 도자기를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자기를 갖다가 흙을 구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토지를 구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분업화가 되죠. 그럼 그 흙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구워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흙을 갖다 반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죽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반죽을 잘하면 점토 흙을 갖다가 반죽을 잘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발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쫙 이쁘게 만드는 그걸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가마에다가 잘 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인이 그 흙을 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최종 그 저기 뭐냐 그 완제품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까지 우리나라는 다 하는데 중국 같은 게 이렇게 분업화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공장이란 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공장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도자기를 구우면 장인이 흙을 구해가지고 흙을 가공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마에다 구가 이걸 다 혼자서 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하냐 분업화를 시켜요. 근데 이게 공장이에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서양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가져가가지고 그걸 더 이제 좀 저기 뭐냐 세련되게 더 이제 섬세하고 세련되게 이제 그 발전을 시킨 게 서양이에요. 원래 공장이라는 게 동양에서부터 생겼어요. 이게 아까 말했죠. 도자기부터도 옛날 그랬죠. 혼자가 하는 거는 간에 쓰고 뭐 이제 여기서 공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냐 분업화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공장이란 게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굉장히 동양 때인데 서양에서부터 이제 공장이 생겨가지고 이게 저걸 해요. 근데 서양에서 어떤 저기 일이 발생하냐면 서양에서 처음에 공장을 돌리면 이게 동양에서 다 배워간 거예요. 대부분 중국이 다른데 그럼 뭔가 이게 동력을 크게 만들어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그 동력을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저기 우리나라 같은 동력을 필요한데 이게 큰 맷돌 같은 거 갖다가 말이나 소가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뭐 저기 뭐 가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뭐 그것도 일종의 동력 장치예요. 동력이에요. 그 동력을 예전에는 노예를 갖다가 노예들이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소나 말을 갖다가 그걸 이렇게 돌려요. 그럼 예전에는 그 동력을 노예나 소, 말 아니면 그냥 노동자를 쓰기도 하죠. 싼 노동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엔진이라는 게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 엔진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냥 소나 말을 갖다가 노예를 갖다가 필요가 없어. 얘네들 이렇게 돌릴 필요가 없어. 엔진이 더 효율적이야. 예를 들면 소나 말을 갖다가 노예를 먹이려는 것보다도 엔진을 돌리는 게 더 효과적이야. 가성비도 좋고 비용도 싸고 그리고 힘도 좋아요. 그리고 불평불만도 없어 얘는.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아. 늙기는 하는구나 얘들도 저거니까. 이게 엔진의 혁명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엔진이 이제 엔진이 생기고 공장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공장이 있었어요. 옛날 저기 뭐 고대 사이부터 공장이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부터 거의 공장이란 개념이 그때부터 발달을 해요. 이게 동양의 한나라 때부터. 우리가 대장간을 보면 대장간도 다 분업화가 되어 있잖아요. 공장이에요. 그것도요. 쇳물을 달구는 사람